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차량은 718 박스터 2.0 터보 차량입니다. 제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좀 찍고 있어서 좀 화면이 좀 웃기긴 한데, 이 차가 미션 오일 교환 작업을 위해서 입고됐는데, 현재는 지금 작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. 이 언더바와 보강판을 이제 장착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모습이 잘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718이 911 대비 내구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작업하는 영상도 이제 찍으려고 했지만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작업 과정은 이제 영상에 담지 못했고,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살짝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걸걸한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앞으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718은 2.0 혹은 2.5 터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4.0도 사실 뭐 큰 틀에서는 뭐랄까 좀 비슷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은데, 4.0 같은 경우는 981과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,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그 718은 여러분들은 이제 2.0 혹은 2.5 그 터보 버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이제 이 718 혹은 뭐 911 차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, 911이나 이제 718 같은 경우 미션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여기지 마시고, 100%까지는 아니지만 뭐 대략 뭐 한 8, 90% 정도 맞는 이야기다, 이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화면상으로는 구조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, 이쪽이 앞쪽입니다. 여기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엔진이고 이쪽이 이제 미션이 되겠죠. 아시겠지만 이 718은 미드십이기 때문에 엔진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미션이 뒤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이 718이 다운사이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3.0이 아니라 그 2.0 뭐 혹은 그 2.5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, 이 화면으로는 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, 이 엔진 블럭하고 그 다음에 터보 차저 그리고 뭐 인터쿨러 등등 그런 그 엔진을 포함한 터보 차저에 필요한 각종 파트들,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좁은 멤버 안쪽에 막 다 그 눌러 담아야 하는데, 엔진 블럭이 이제 3000cc가 되면 이렇게 이곳에서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. 심지어 여기 이제 배기 라인이나 이런 것도 막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그 외계인을 이렇게 막 고문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그 2.5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911은 3.0으로 그 다운사이징을 했죠. 911은 어떻게 3.0으로 다운사이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, 911은 이렇게 718과 다르게 엔진이 이렇게 좁은 이 멤버 가운데 이쪽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넓은 이 뒤쪽에, 뒤에 범퍼까지 꽉 채워가지고 저렇게 상대적으로 넓은 뒤쪽에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 그 블럭도 키울 수 있고, 게다가 이제 얘는 이제 싱글 터보거든요. 근데 911은 트윈 터보잖아요. 그래서 심지어 터보빈도 하나 더 달고, 뭐 인터쿨러와 같은 뭐 터보 관련 파트도 다 2배로 들어가는데, 이 공간이 워낙 널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718이 뭐 911 동생이라서 2.5로 다운사이징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공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예전에 우리 981이나 991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배기량이 똑같았잖아요. 이 세팅으로 하극상을 차단하는 것이지 이 하드웨어의 차이를 두던 그런 포르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, 안 그래도 이제 여기가 좁잖아요. 근데 이 좁은 데에다가 2500cc 블럭에다가 이런저런 막 부품까지 막 다 달아놓다 보니까 열이 엄청납니다. 아무리 뭐 설계를 잘한다고 해도 이 순행으로는 좀 부족하고 공랭이 필요한데,
엔진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하부를 통과하는 그 바람이 그냥 이렇게 밑에만 살짝 핥고 가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제 911 대비해서 공랭도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. 반면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911 같은 경우는 이 하부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바람의 종착지인 저 차량 맨 끝에 이쪽에 이제 엔진이 위치하기 때문에 718보다는 이 공랭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이 하부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통과하는 그 바람은 차 맨 뒤에서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. 게다가 이 718로 넘어오면서 981에는 없었던 이 언더커버까지 추가가 됩니다. 물론 뭐 언더커버가 있으면 또 장점도 있지만 언더커버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바람이 불어닥치는 게 좀 덜하겠죠. 물론 그 언더커버의 이 중요 부분에는 살짝씩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긴 하지만 뒤에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그런 911에 비하면은 이 공랭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위치도 불리한데 이제 바람까지 언더커버가 막으니까 이제 더 공랭이 안 되겠죠.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718이 911보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. 근데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 718을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디까지나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자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두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PDK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PDK는 그 다른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는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. 그 MDCT를 포함한 그 다른 듀얼 클러치 미션 같은 경우는 클러치하고 기어박스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 PDK는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 까만 부분, 이 부분이 오일 팬인데요. 이 부분에 이제 클러치하고 메카트로닉스가 있는 부분이고, 요 뒤쪽이 이제 기어 박스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클러치에다가 그 수동 미션이 따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이쪽에 이제 디퍼런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PDK는 미션 오일을 교환할 때 이 클러치하고 이 수동 미션 두 부분을 교환을 해야 하고 여기 이제 이 디퍼런셜에도 오일을 빼는 구멍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도 오일을 좀 빼줘야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미션 오일 교환 주기 하면 10만 킬로에도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수동 타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좀 모르시겠지만 보통 수동 미션 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일을 3, 4만에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물론 더 자주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PDK를 타시는 분들은 여기 이 클러치 오일은 자주 그렇게 교환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이 수동 기어박스만큼은 그래도 한 4, 5만 킬로에 한 번씩은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스포츠카다 보니까 좀 밟으시는 분들은 더 자주 교환해 주시면 좋겠죠. 근데 이 거의 대부분 사실 이 클러치 오일하고 수동 기어박스 그 오일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8만 9만 대도 교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쪽에 그 수동 기어박스 쪽을 이제 열어서 보면은 안에 이제 오일이 막 그 쩔어가지고 이 내부가 전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예전에 그 메르카바에서 처음 이렇게 영상 나오면서 미션 안쪽에 그 변속기 위치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들 종종 보시잖아요. 그 영상 보시면 그 미션 내부가 굉장히 막 갈색이고 그냥 막 뿌려서 닦는 것이 아니라 막 박박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닦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결론은 뭐냐면 이 PDK 미션 오일 교환이라고 할 때 그 교환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 클러치 오일을 교환하는 비용이거든요. 따라서 이 기어박스에 오일 교환하는 비용은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기어박스의 오일만이라도 뭐 한 4, 5만 킬로에 한 번씩은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빨리 교환해 주시면 더 좋겠죠. 물론 뭐 무조건 뮤지카로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이제 작업 잘하는 곳이 많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한 번씩 교환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. 말을 하다 보니까
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이 차량 조립해서 빨리 시운전을 나가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시면 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